와, 청취자님 혹시 그 며칠 밤을 새워 쓴 기획서보다 AI가 막 단 3초 만에 뱉어낸 기획서가 훨씬 더 완벽해 보여서 약간 등골이 서늘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걸 진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서늘한 순간이죠.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요. 네, 그쵸. 기술이 발전하면 내일이 되게 편해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밀려날까봐 두려워지는 이 기묘한 역설. 오늘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그리고 인간을 압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흔히 미래 대비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워야 할지 또 어떤 AI 툴을 막 능숙하게 다뤄야 할지에만 매몰되기 쉬운데요. 네, 아무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기술이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도성훈 교육감의 저서 질문 8 세상을 돌파하는 미래 교육 중 일부 발췌본을 분석해 보면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어떤 식으로요? 다가오는 초인간 사회, 즉 스포유만 소사이어티에서의 생존과 공존 전략은 단순히 이런 기술의 습득 속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심층 탐구의 목표가 명확해지네요. 전통적인 교육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자인 청취자님에게도 직결되는 이 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뽑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이 자료가 단순한 교육 정책서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시대적 진단을 담고 있어서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이 현재의 변화가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를 언급하는데요. 그때의 컴퓨터 산업은 철저히 인간 주도적이었습니다. 인간 주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것만 기계가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 AI 시대, 챗 GPT나 날리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문이나 예술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AI가 뛰어들어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제 비유를 좀 보태자면 과거 2000년대 컴퓨터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윙윙 휘두르는 전동공구 같았다면요. 전동 공구요? 네. 지금의 AI는 자칫하면 내 목적지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자율주행차 뒷좌석에 덜렁 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통제 상실감이라는 표현이 현재의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율주행차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요. 네네.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는 주행만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차창 밖의 풍경마저 자기들이 만든 스크린으로 대체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헉, 풍경까지요? 그거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계산이나 육체 노동만 대체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AI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 AI한테 물어봐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는 건 결국 우리 생각의 외주화가 일어났다는 거네요.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고민해서 구조화하는 근육을 안 쓰고 그냥 기계의 통째로 넘겨버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원문에서도 이 부분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생각의 과정을 외주화하면 인간은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청취자님도 업무나 일상에서 이런 묘한 의존성이나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럼 자료에서는 이 두려운 초인간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디지털 윤리선언 같은 것들을 공표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능하고 의존적인 객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AI 윤리교육과 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아, 그냥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윤리와 주도권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면 막 코딩, 데이터 분석 이런 하드 스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당장 취업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공감, 소통, 연대 같은 소프트 스킬, 즉 인간다움을 최고의 스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취자님 입장에서도 당장 살아남으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더 급해 보이실 텐데 이거 너무 이상적인 접근 아닌가요? 얼핏 보면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생존 전략이요? 왜 그런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고도화된 기술적 스펙은 이제 그냥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 칩, 이른바 테이블 스테이크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 누구나 주머니 속에 막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나 카피라이터를 데리고 다니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순식간에 상향 평준화된 거죠. 기술적 완성도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된 무기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기술 자체의 희소성이 확 떨어졌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정보의 폭발적 누적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골방에 틀어박힌 천재 한 명이 위대한 발명을 혼자 해내는 게 가능했잖아요. 지식의 양이 개인이 감당할 만 했으니까요. 아,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비대면 환경에다가 지식 정보가 너무 빨리 누적돼서 개인 홍자만을 창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에 다다랐다고 원문은 지적합니다. 아, 혼자서는 도저히 거대한 지식을 다 엮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타인과의 협업이 필수적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공감이나 연대가 여기서 작동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뽑아내도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데이터로 계산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 합의와 연대의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다움에 기반한 협업 역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식의 소유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성찰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소프트 스킬이 가장 고도화된 하드 스킬처럼 느껴지네요. 원문에서 어떤 세파에도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마음 근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식의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속도 전속에서는 멘탈리티, 즉 회복 탄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도구가 있어도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와,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인간다움과 AI 역량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자료에서는 배운 사람의 정의를 아주 새롭게 내리더라고요. 네, 과거의 잣대로 보면 배운 사람은 학벌 좋고 화려한 스펙 쌓고 머릿속에 지식을 꽉꽉 채워넣은 사람이었죠. 약간 걸어다니는 지식 창고 같은. 근데 지금은 지식 창고 역할은 AI가 훨씬 잘하잖아요. 그렇죠. 검색장 하나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미래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배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청취자님들을 위해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 업스킬링은 내가 이미 쥐고 있는 칼을 더 날카롭게 가는 거라면요. 리스킬링은 칼의 시대가 끝났음을 빨리 인정하고 아예 화승총 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단순한 배움의 상태가 아니라 무기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도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데이터 윤리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아주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하고요. 도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원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일거스 모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최첨단 AI 시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인 읽기, 걷기, 쓰기가 등장하잖아요. 특히 종이책 읽기요. 솔직히 스마트폰 요약 영상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보 습득 속도만 보면 당연히 디지털이 빠르죠. 하지만 자료는 AI 리터러시의 가장 튼튼한 기반으로 종이로 된 책을 읽고 성찰하는 교육을 꼽습니다. 어째서 종이책 인허가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러야 할 건 비판적 사고의 근육이거든요. 디지털 텍스트는 뇌를 파편화시키고 겉만 훑게 만들지만 종이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따라가며 저자와 싸우는 깊은 인지적 몰입을 요구하니까요. 아, AI가 던져주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려내려면 얇은 화면 스와이프가 아니라 종이책을 통한 묵직한 사유의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중간에 있는 걷기의 역할이 아주 절묘합니다. 저도 걷기가 참 좋았어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물리적인 몸을 움직여서 우리 자신을 현실에 단단히 묶어두는 닷, 즉 앵커를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앵커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걷기는 자기만의 성찰 시간과 몰입의 순간을 확보하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뇌는 스마트폰의 직답 루프에서 빠져나와서 정보를 스스로 연결하고 숙성시키는 상태에 돌입하거든요. 아, 읽기로 재료를 넣고 걷기로 내면에서 숙성시킨다. 그럼 마지막 쓰기는요?
쓰기는 그 숙성된 생각들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언어로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내 지식으로 구조화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할 때 기계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전인 교육이 완성된다는 거죠. 와, 논리가 아주 단단하네요. 그런데 이 읽기의 대상이 단순히 종이책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공존을 위한 리터러시의 확장을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죠. 인간, 자연, AI입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비판적 리터러시.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읽어내는 에코 리터러시죠. 네, AI는 육체가 없어서 아픈 자연이나 현실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의 복잡한 맥락을 읽어내는 건 온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술의 윤리적 편향까지 날카롭게 읽어내는 AI 리터러시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읽어낼 줄 알아야 진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외우는 걸 넘어 담대한 마음 근력을 기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리스킬링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 배운 사람이라는 핵심 메시지죠. 리스킬링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상에서 작은 일거스를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우리가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아픈 자연, 그리고 AI까지 모두 읽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거대한 확장성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산책을 나가신다면 그 걷는 길 위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읽어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미래의 진정한 지성이란 차갑게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계가 결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돌보고 공감하는 그 따뜻한 능력 자체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일상에서 계속 탐구해 보시길 권유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